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성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율촌의 박하영 변호사님 모시고 중대재해법 이후 구체적인 수사나 기업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중대재해법의 개괄적인 현황 그리고 논점, 이슈가 되는 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그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좀 부분을 여쭐 텐데요. 전공 분야시기도 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관계당국 수사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에 맞춰서 기업들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사실은 사건이 터진 당일부터 굉장히 사실은 노동청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강도 높은 수사라는 거는 사실은 당일에 이제 현장에 사고 현장에 우리 근로감독관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본사까지 오셔서 같은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굉장히 방대한 범위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책임이 있는 분들, 뭐 CSO라든지 아니면은 안전 관련된 부서의 팀장급의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당일 이제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이제 대응하셔야 될 것은 뭐 일단은 최대한 협조를 하자. 두 번째로는 뭐 과도하거나 아니면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이스하게 충분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좋고 저희가 이제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이제 인터뷰 요청이 있을 때 뭐 사실은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반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시다가 저희 이제 본사의 임직원분들의 컴퓨터를 직접 만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수색이죠. 영장 없는 압수색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제 또 그렇다고 언쟁을 벌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대응 관련 부분인데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서 가장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중대재해 사건이라는 거는 근로자분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최소한 한 분 이상이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유족분들을 찾아뵙고 충분하게 사과를 드리고 뭐 앞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조사가 어떤 템포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사고 당일부터 굉장히 강도 깊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 스스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지는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해서 스스로 기업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로 이제 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참고인 또는 잠재적인 피의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꼭 중대재해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으실 때 저희가 드리는 조언인데 일단은 팩트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숨기지 말고 거짓됨이 없이 말씀을 드리자. 대신에 팩트에 대한 부분이 아닌 뭐 이를테면 뭐 의견이나 아니면 법리적인 판단, 뭐 견해 이런 거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충분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내용을 규명한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답변을 피하고 나중에 충분히 확인 후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약간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를테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팩트에 대한 규명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는 답변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완전히 거짓말을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오해가 되든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회사에 이제 유리하도록 하려는 사실은 좋은 마음이긴 할 텐데 어떤 서류가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그대로 그냥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를테면 작성되지 않은 서류를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한다든지 어떤 손을 가해서 가공을 가해서 마치 저희가 증거를 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 절대로 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 법 시행 한 8개월 정도에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업무를 하시면서 그 자문이나 의뢰 같은 거 사건 의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업 측에서 초기 대응을 좀 잘못했다던가 예. 그래서 수임하신 것들 중에 좀 이런 사례는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는 좀 물론 이제 특정해서 말씀을 예. 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 제가 또 이제 율초원의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취지는 진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다행히도 특별히 뭐 잘못됐거나 그래서 이제 반면 교사로 타산지석이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사실은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저희가 맡고 있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런 사건 중에서는 뭐 사실은 CEO냐 CSO냐 그런 쟁점이 불거졌을 때 물론 이제 그것도 대표이사님을 이제 잘 보호해서 잘 변호해드리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 같은데 과도하게 이제 출석 요구에 거부할 것을 조언드렸다든지 그런 일이 생겨서 사실은 대표이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신청될 뻔한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고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증거와 관련해서 조금 뭐 사실은 어떤 손을 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압수수색이 빌미가 되기도 했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은 뭐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저희가 지켜야 될 사항을 좀 잘 지켜주시면 뭐 이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벌써 이제 올해가 4분기 하반기에서도 이제 마지막 4분기인데 법 관련해서 이제 개정 논의들이 좀 정치권 중심으로 많이 일고 있고 또 재계라든가 노동계에서도 이런저런 그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짚어주셨잖아요 저번 시간에.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올 하반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CEO냐 CSO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바로는 이 시행령에서 이제 그런 개정안을 어떤 분이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확정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실은 상반기는 문제가 안 됐던 게 이제 하반기 문제되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중대재해법상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절차를 취하긴 취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반기별로 그걸 점검해야 되는 또 다른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별로 점검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하영 변호사님 모시고 지난번과 오늘에 이어서 그 중대재해처벌기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있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법 이름은 이제 저희가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이제 과거에 줄여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중대재해법 이렇게 처벌자를 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저희 입법 목적이 처벌에 있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줄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소의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행정기관 내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 법이 위헌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 헌법 테두리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소위 말하는 합헌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잘 운용해 주셔서 실제로 법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인데 다만 어떤 좋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도
그러니까 뭐 예산이나 조직 이런 걸 마련하라고 이제 법에서 강제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또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름의 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이 잘 운영되는데 기업에서도 많이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처럼 그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또 재해 예방의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중대재해법이 그 사회에 안착됐으면 좋겠고요. 말씀처럼 이제 기업 쪽이든 노동계 쪽이든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차례 걸쳐서 중대재해법에 관해서 율촌의 박하영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